나 할 말 많아 이거 감독님한테. 코멘터리 아니라 청문회. 사실. 위험해. 위험해. 미안해. 조그만 게 성질 부리기는. 어찌하여 나는 이토록 그녀가 신경 쓰이냔 말이지. 안녕 넷플릭스. 넷플릭스. 네, 안녕하세요. 경성 크리처에서 장태상 역을 맡은 박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성 크리처에서 윤채용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연출을 맡은 정동윤이라고 합니다. 경성 크리처 파트 1 코멘터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르다. 저기가 삼척이었나요? 삼척 맞나? 어디였지? 완전 촬영 초반이라서. 맞아, 완전 초반. 저기서 한 3일 찍었죠? 3일? 잠깐 샴푸 광고 잠깐만 볼게요. 샴푸 광고 무조건. 저 컷을 제 기억에는 몇 시간을 계속 찍었다. 여기 담았어. 제 모니터 목에. 옆에서 한 5시간 넘게 기다렸던 맞아.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씬에서 저 총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덜덜덜덜. 정말 덜덜덜 떨면서 제 전면 삼각근에 굉장히 부하가 오는 그런 경험을. 그리고 추웠어요, 저날. 저도 추워갖고 얼굴이 완전 쪼그라붙어가지고 입술도 안 움직이고 발음도 안 되고. 알았어. 우리 처음 대사한 날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 대사한 날. 나 할 말 많아 이거 뭐요? 감독님한테. 어떤 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한 20번을 계속 근데 20명이서 모니터를 보면서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계속 그래서 한번 이렇게 털었다 머리를 그러니까 그때서야 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야. 기억하시죠? 코멘터리 아니라 청문회. 사실. 아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그래도 덕분에 샴푸 광고 들어오면 나는 이미 로레알을 하고 있어요. 뭐 연장이 되면 또. 아까 연예인 된다 너무 좋지. 근데 이제 그러면 감독님 지분이 있다 없다. 아니 나는 계속 헤드뱅이를 20번을 넘게 했다니까 그 오케이, 자리에서. 없다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 나왔지 너무. 근데 저 컷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물론 예쁘니까 예쁘게 나오는 거지만 머리 날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 너무 완벽한 채옥이의 비주얼과 캐릭터를 보여주는 나는 컷이라고 생각해서 공들인 보람이 있었다. 태상이가 사실 저거 보고 빠져드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웬만치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공을 들였죠. 저도 되게 만족하는 장면이에요. 건배. 채옥이 못지않게 환경수련을 다 겪은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을 것 같고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되게 무거운 배경을 갖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벼움과 진중함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캐릭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딱 봐도 저보다 키도 크고 남자고 하는데도 무턱대고 싸움을 그냥 칼부터 꺼내고 보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소희는 굉장히 현장에서 좀 발랄하고 그런 이미지였다면 연기를 할 때는 채우기로서는 뭔가 무게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대사를 주고받을 때 그런 게 느껴져서 태상이는 많이 멋스러웠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의상들도 보고 그때 당시에 좀 볼드한 스타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고집하려고 했죠. 너무 시대적으로만 가면은 약간 폼이 좀 안 나는 것 같긴 해서 현대적인 요소도 조금 섞긴 했어요. 우리 의상 워낙 또 기럭지도 너무 좋고 하니까 채우기는 만주에서 넘어와서 거기서도 토둑군 역할을 계속 했던 친구라서 장비 가방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 칼도 넣고 망원경도 넣고 튀지 않는 색깔로 약간 좀
다운된 톤으로 좀 쭉 가자. 그래서 채우기가 옷이 거의 한 벌일 거예요. 한두 벌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옷이 많겠으며 짐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옷 한 벌로 거의 쭉 가버렸죠. 한번 딱 그레이스 켈리 같은 느낌의 옷을 입었을 때 진짜 딱 너무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그 포인트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좀 거지같이 입히긴 했죠. 약간. 엄마죠. 우리 엄마. 채욱이 엄마. 야, 근데 눈빛이 진짜 닮았더라. 저도 보면서 깜짝 느꼈어요. 놀랐어. 그냥 봤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저 찹쌀떡은 총 몇 개를 드셨나요? 저거 되게 잘 드셔가지고 한 2번 만에 오케이. 저 실제 꿀떡거리가 이렇게 살려줬어 우리가. 저 물에 나진이라는 이제 기생충이 들어있고 저 2명의 실험을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성심이가 마시고 있는 장면을 저 2명 이치로와 가토가 이제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 저걸 마시면서 이제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게 성질 부리기는. 저 나진을 먹고 이제 괴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못 변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확률 싸움인데 성심이는 잘 맞았던 거죠, 사실. 엄마가 이렇게 손 뻗으면서 연결되는 저 괴물이 된 엄마의 손의 그 연결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촬영할 때는 초록색 막대기만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무서운 괴물이라고만 생각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엄마랑 공통점을 좀 많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엄마가 잡혀 들어가기 전에 눈도 붓게 나중에 만든 것도 괴물 이 눈을 보면서 저게 엄마의 눈이구나라는 걸 사람들도 조금 공감할 수 있게끔 비극적인 크리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에어리언이나 이런 외계 생명체처럼 멋있어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세히 보면 그 나진에 이렇게 맨 좀 까 가까이 했잖아요. 요 이 새 갈퀴랑 메인 촉수 나오는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옆에 뻗쳐 나오는 다리나 이런 털 같은 것도 옆에서 등에서 나오게끔 그런 것들을 공통점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했어요.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우리 크리처야 라고 설명하기에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진의 기원? 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에 좀 담았거든요. 옛날 옥룡설산인가 그쪽에 나진 어떤 소녀가 그걸 먹고 괴물이 됐고 그게 일본 군단한테 끌려가서 탄저 실험을 당해서 괴물이 된 건데 이거를 가토가 보고 있다가 경성으로 와서 채욱이 엄마를 상대로 새로운 여신을 탄생을 시켰다. 어쨌든 저희 크리처는 되게 감성이 좀 있는 크리처,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려 주길 원했었던 것 같아요. 고맙소.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오. 왜 그러시오? 어디 다쳤어? 윤채욱 씨. 전 이 장면 보면 저 2분의 연기 너무 좋아서 좋지만 제가 왜 저 문을 열어놓고 찍었을까라고 계속 저 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네. 어디 문? 아, 그거 왜 얘기했어요? 다 그만 볼 거 아니야. 그런가? 내 들어온 문. 아, 몰래 가서 닫을 걸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때 2명이 진짜 좋았죠. 나중에 편집실에서 봤을 때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대주는 장대주의 계획대로 하시오. 그러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 드라마가 원래 로맨스라면서요. 각자의 목표와 길이 다른데 그거를 사랑의 감정으로 이루지 않고 각자의 갈 길을 서로 응원해주고 죽지 말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채욱이와 태상이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약간 전우애도 있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되게
엄청 복잡한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씬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경성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굉장한 무게감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되는 시기거든요. 제가 겪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저런 말들이 다 존중이 들어가 있고 사랑도 들어가 있고 그런 감정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사쿠라가 후르마데. 사쿠라가 후르마데. 그 사쿠라가 후르마데도 어쨌든 맞는 표현이 아니라면서요, 원래. 노래 가사에 있는 거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사쿠라가 후르마데 그 운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쓰기로 했고 거기서 시작을 했죠, 저희 드라마가. 그래서 벚꽃을 되게 반대하긴 했었어요. 그냥 표현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눈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작가님을 했는데 작가님이 이 작품에는 벚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죠. 이거는 따로 촬영한 거예요. 실제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에 이제 그 쫄쫄이를 입으신 그린맨들. 네가 계셨습니다. 엄마하고 딱 자기도 모르게 딱 튀어나왔는데 근데 원래 그 시대 때는 엄마라는 얘기가 어머니라고 보통 했는데 전 그 단어가 그냥 좋아서 그냥 썼거든요. 그래서 장면은 소희 씨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죠, 사실. 감정적으로 계속 되는데 끊어서 찍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소희 씨가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했죠. 저것도 그 괴물 엄마 부은 눈이었는데 어떻게든 딸을 보려고 뜬 딱 한 포인트거든요. 그것만 잘 살려봤습니다. 그것만. 네. 여기 연출 되게 좋았어요. 저 장면도 엄마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었던 안 보여줬던 능력이 갑자기 보호막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약간 동충하초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태상이가 와가지고 둘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맞아.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다. 맞아. 저도. 저 마지막 때문에 하루 종일 기다린 거 아시죠? 잠깐만 기다려봐. 앞에 게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초록색 막대기가 자꾸 엄마라고 하니까 네. 무전으로 감독님이 엄마가 이쯤 있다고 생각하라고 자꾸. 그게 또 장점이 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니까 이게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집중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액션팀이 자꾸 그 초록색 쫄쫄이를 입고 시선을 맞춰주는데 괴물에 키가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이랑 이제 액션 합을 맞추다 보니까 다 아는 얼굴들이거든요. 눈 쳐다보면 이제 그때부터 웃음 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고 서로 딴 데 보고 이러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은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작가님의 뜻도 있었고. 위험해. 일단 모성애가 채옥이한테는 너무 심어져 있는 코드라서요. 딸을 딱 알아본 순간부터는 딸만 향해 가는 그런 엄마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와서 이제 봐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에 동요가 없는 단순한 먹잇감으로만 생각하고 오로지 딸을 향해서 난 딸을 찾아야지
해서 이제 쭉 채우기를 계속 쫓아가거든요. 괴물이 되기 전에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고 싶은 우리 딸 채우기 이렇게 적는 그런 씬들도 있고 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는 성심이다 보니까 딸을 그래서 알아보지 않았나. 저는 이제 정확히 다 기억이 나는데요. 의사 찾는 곳은 대전이고요. 옹성병원의 그 군시설, 이 외관은 다 밀양입니다. 맞네. 아 맞아 밀양. 와, 나 와, 밀양을 잊고 있었어. 밑에부터는 다 세트, 와, 파주, 밀양, 밀양. 요 옆에 세트고요. 들어갈 때는 뭐 밀양이었는데 들어와서는 파주 세트고 뭐 이런 건 있죠. 그래서 항상 참 그런 게 어려워요. 이 연결하는 거. 뭔가 호흡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연결하는 게 항상 어려운데 채도 자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달라지고 조명도 달라지고 길을 찾아가면서 뭔가 미궁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장소가 옮겨질 때마다 저도 옷이 막 자켓이 없어지고 피가 맞아, 묻어 맞아. 있고 하나하나 찢어져 벗겨- 있고 막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가요. 그거를 점차 뭐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지하에서 옹성병원에서 벌어질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칙칙하잖아요, 사실. 어둡다 보면은. 그래서 그 공간의 다양성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서 각 층마다 약간의 특징들을 조금씩 더 줬던 것 같아요. 공간에 맞게 뭔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에서 되게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살아서 저들한테 계속 까끌까끌하게 생각나게 만들 거고 불편하게 만들 거고 전 처음부터 느낀 게 저 형님은 왜 처음부터 계속 화가 나와 계실까 나도 좀 하긴 했어요. 아, 그렇구나. 계속 소리 지르셔. 그냥 승질내라고 하셨어요. 약간 그런 캐릭터인가 싶었어. 기억해 주세요. 저 친구, 윤우라는 친구가 연기를 좀 잘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두 명이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서주이는 데리고 가서 막 같이 얘기도 막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되게 고마웠었어요. 되게 뭔가 같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 빨리 저기도 밀양이고요. 그냥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그때 뒤에 이제 제 분량이 조금 더 있는데 어찌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먼저 웃으면서 가던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고 태상이는 결국 안 내려가잖아요. 그게 되게 태상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약간 일부부터 얘가 좀 능청능청하게도 굴고 하지만 진짜 보여줄 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해서 저는 태상 부분, 에피소드 부분에서는 여기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이 표정이 진짜 좋았죠, 약간. 마지막에 미소 조금 있는 느낌의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느낌. 그리고 시작합시다 했을 때 그 시작합시다. 그건 좀 별로였는데. 네? 어디가? 아니. 스프레이즈 얘기하는 근데 감독님이 그 컷 찍을 때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감정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원래 어떤 친구인지를 보여주는, 인지를 시켜주는 장면이지 뭔가 변환점이 있어서 어느 포인트에서 얘가 이걸 느끼고 변했다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어쨌든 태상이가 다 설계를 해놨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태상이가 본인의 어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단순히 내 돈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사람들과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인 전체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본정이라는 곳은 지금 서울의 약간 충무로, 명동 뭐 이쪽에 해당이 돼요. 지금은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강남 이렇게 나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촌, 남촌 이렇게 많이 나뉘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성시대 작품을 봤을 때 화려한 거리들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 청계천 밑쪽에 있는 남촌, 약간 명동 쪽, 충무로 쪽 이쪽이 이제 본정거리라고 일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센터가 되는 곳이 이제 금옥당이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매우 암울한 시기였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이들끼리도 뭔가가 생활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다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그래도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웃고 떠들기도 하고 이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씬이 되게 슬퍼요. 저때 전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그 꽹가리 치는 소리랑 이렇게 듣는데 되게 뭔가 슬프더라고요. 약간 웃음으로 잔치를 벌여서 조선인들을 구해낸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뭔가 저는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그 메인 거리는 있지만 주변은 다 크로마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저도 궁금했죠. 이렇게 장면, 저 거리가 나올 때 어떻게 완성이 돼 있을까 궁금했는데 되게 그거 찾아보는 맛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기차에서 윤중원이랑 윤추해옥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로 만든 초록 박스인가 파란 박스인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차가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비하인드로 그 CG 전 커트 몇 개를 공개하는 것도 재밌는 홍보 수단이 될 것 같아요. 더 다듬어진 편집과 음악과 CG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공들인 티가 나서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으신 게 느껴져서 그 결과물에 너무 참여하는 입장에서 감사함을 느낀다? 덕분에 뿌듯함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나올 때 같은 경우는 태상의 어머니 같은 인물이고 가평아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삼촌보다는 형 같은 느낌의 박구는 이제 똘똘한 동생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태상의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즐거웠던 건 그 금옥당 내부 씬을 이렇게 좀 찍을 때 호흡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만 해도 너무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잘 주시고 하니까 거기서 캐릭터들이 더 확실히 만들어졌다라고 느끼고요. 함께 호흡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 촬영하실 때도 실제로 채우가 하면서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조한철 선배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갖고 제가 뭐 체육을 이렇게 좋아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장인어른 목소리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장인어른 목소리 같은데? 약간. 네,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친아버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친아버지 아니고 처음에 그래서 캐스팅 할 때도 동안이시기도 하고 아빠라고 보기엔 나이가 약간 좀 젊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캐스팅할 때 뭐 어차피 친아빠도 아닌데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죠.申し訳ございません前田様誠に面目ありませんすでにうちは院長班に何遍も機会を作って差し上げました 저 두 분이 동갑이시라고. 아, 두 분이 동갑이에요. 진짜요? 네,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이미지가 일단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미지가 事件隊はひとまじ落ち着かせ檻の中に閉じ込めましたが窒素注入はいつまで継続しますか 파트 1 마지막 저 나진을 누가 마셨는데 누가 마셨을까라고 해서 태상이 한 4명 있었던 것 같은데 채옥이, 채옥이. 그 일본분, 일본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키코. 명자였나? 네. 저거 누가 마셨어요? 누가 마셨어요? 나는 아니야. 그때 목마르다고 드시지 않았어요? 파트 1 마지막에 그 정보를 주고
끝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제가 볼 때는 그냥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파트 1보다 재밌을 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쿠라가 후르마데 살아있을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요.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 번 좀 복습하시면서 저도 여러 번 보면서 놓쳤던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을 좀 찾아가시면서 파트 2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가올 파트 2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서준 씨와 한소희 씨의 리즈 시절이 담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배우의 모습을 많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오늘도 넷플릭스. 넷플릭스.